자, 제가 한국의 노인들 상당수가 빈곤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 잘 믿지 않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신 통계가 나왔어요. 어제 통계청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한 연령대의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다.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통계청이 발간한 자료에 드러난 내용입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빈곤율이 더 높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최근의 자료도 아니고 2019년의 자료에서 66세 이상 고령자 상대적 빈곤율이 43.2%라고.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다. 중위소득 50%면 전체 이 국민 소득 중에서 중간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빈곤하신 거죠. 그래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 호주가 20% 되고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복지 선진국은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스스로 버는데 10명 중에 6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본인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버는 비율이 65%. 그러니까 65세 이상 가운데 3분의 2가 일을 하고 있는데 2011년보다 13.4%가 늘었다는 거예요. 정부 사회단체 지원이 17.2%, 자녀 친척 지원은 17.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지원을 받는 노인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2021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65세 이상 고령자 응답이 43.3%인데 준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상대적 빈곤율 43.2% 가운데 지금 이들의 지금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어떠냐를 객관적으로 좀 보면 중위소득 임금자가 250만 원 받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요. 그런데 그거의 50% 미만이니까 125만 원도 벌지 못하는 노인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한참 이제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나라인 이탈리아도 노인 빈곤율이 1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인 65세, 70세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경기가 좋을 때 그 시절 고도 성장 개발을 할 때 살았던 사람이고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노후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이자 IMF 외환위기를 정통으로 맞닥뜨린 세대인데 이들이 부모 봉양, 자녀 양육에 혼신을 가하느라 자기 은퇴 이후의 삶의 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2년 뒤에는 현재 18.4%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6%를 넘었을 거다.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을 곧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참 한국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누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고령화의 저버들 40대 50대들 그 다음에 더 저버들 20대 30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빈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60대 70대가 5, 60대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시대를 살은 사람인데도 그 모양인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지 않겠어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삭감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니까 85.6%가 임금이 줄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라는 거예요. 1분기 대출이 1034조인데 사상 최대인데 석 달 새 연체율이 0.35% 뛰어 1%. 빚 돌려 막는 다중채무자도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이 다중채무자가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71.3%예요. 1인당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4억 2천만 원. 그래서 대출금리가 0.25% 올라도 연평균 1인당 이자가 74만 원 넣는다는 거예요. 중저소득층 연체율은 2%까지 가서 1034조의 자영업자 부채 관리가 지금 한국의 내간으로 터져버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코로나 끝나면 나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금리 인상까지 겹치고 코로나 끝나도 경기가 회복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9월 만기 연장이 끝나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이 정부가 역전세난을 막겠다고 임대인 DSR 완화를 추진해요. 그래서 대출에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자기가 전세를 갖다가 줘놓고 그 전세값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딴 데 부동산 투기해놓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줘야지 정부가 그들에게 대출 특혜를 해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건설연구원이 하반기 집값이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세하게 하락하더라도 건설연구원에서 하락한다면 실제 집값이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는 내년에도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하반기에 회복된다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정부가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을 갖다가 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위기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는 좀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다가 현실감이 굉장히 팍팍 오죠.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